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인데요, 현관문을 열면 바깥쪽이 완전 외기예요. 외기. 기존에 바닥 단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이곳은 강남 도곡동에 있는 20평대 투베이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18년 정도 됐고요.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아니죠. 하지만 모두 싹 다 철거했습니다. 왜 철거했느냐? 이 아파트가 평면 구조상 제일 끝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삼면이 전부 외기에 접해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 당시의 단열 기준은 지금 준공되는 아파트에 비하면 단열 기준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흰색 스티로폼 나등급 단열재를 여기 사용을 했었죠.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확장이 되면서 이중창이 집 안으로 두껍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보일러실 방화문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떼어놓고 가구 문짝 하나만 달아놓고 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너무 답답하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복도식 아파트 이렇게만 따라 하세요. 여기는 거실에 확장된 곳입니다. 이 아파트 구조상 여기 보일러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보일러가 연소되면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되고 그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중창이 좀 두껍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250mm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존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재배치 설계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면이 완전히 밀폐될 수 있는 가스켓으로 그런 밀폐형 도화를 설치를 했고요. 밀폐력을 높여서 안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걱정이 되신다면 이 경보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면요, 이 바닥 기존에 바닥 단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난방 파이프 밑에는 추결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가 전혀 시공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댓글에서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싸게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런 얘기 했을까요? 난방 파이프 밑에 단열재가 있어야 됩니다. 결로 곰팡이 안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열재 시공을 해야 이 난방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소비자가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싸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실에 타일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아니, 해달라고 해야 방수를 합니까? 방수 필수 아닙니까? 여기 난방 파이프를 깔면요, 당연히 그 밑에 추결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열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기본인 거예요. 완전히 밀봉되는 그런 단열 시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난방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이 예뻐야 거실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 주방과 거실이 어떻게 어울려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주방과 다이닝룸이 하나로 결합돼서 이 공간 자체가 우리 가족들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기존의 주방은 제가 있는 이곳에 큰 냉장고가 중앙에 떡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전형적인 기역자 구조였습니다. 20평대 주방 인테리어 팁,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방 배치를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이 냉장고의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는 이 주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면에 거울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좁은 주방일수록 이런 벽면 거울은 이 공간감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방 천정에다가
이렇게 라인 조명이라든가 또는 마그네틱 조명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이 거실벽이 끝나는 지점에 라인 조명이 이렇게 거울과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주방의 이 디자인적인 완결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이 주방 작업대의 조도도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처럼 포인트 컬러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화이트만 정답은 아닙니다.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 보시면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방은 여기 한쪽 벽면에 북박이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구 수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원하신다면 서랍을 이 바깥쪽에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박이장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박이장 뒷면은 외기에 접한 외벽면입니다. 기존의 단열재가 60mm 정도 흰색 스티로폼 한 장으로 딸랑 붙어져 있었던 그런 벽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단열재도 재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런 붙박이장을 외벽면에 설치할 때 절대로 벽에 바짝 붙여서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공기순환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최소한 5cm에서 가능하다면 10cm 정도를 좀 띄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십시오. 이 공기순환층이 없으면 붙박이장 내부에 결로가 생겨 가지고 옷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방 발코니에도 보조 주방이니 뭐니 하면서 주방 가구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조금 5cm 띄워야 되나요? 원래 띄워서 시공하면 좋은데 난방이 되는 공간은 아니니까 최소 30mm 정도의 결로 방지 단열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거기도 띄워서 시공하십시오. 18년밖에 안 된 아파트지만 오래 살아야 할 집이라면 기존 타일을 모두 철거하고 방수까지 새로 손보고 시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유독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거울을 지금 벽에 매립을 했는데요. 욕실의 공간을 한층 더 넓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화장실은 거의 덧방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덧방 해도 됩니다. 18년 정도 되면 덧방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면 5년, 10년, 15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인데요, 이 현관문을 열면 바깥쪽이 완전 외기예요. 외기, 바깥쪽이라고요. 여기에서 우풍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구조일 때는 이 중문이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이 중문의 성능도 너무 중요한데 사면에 고무 바킹 같은 우풍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고요. 상하부에는 모헤어가 아주 두껍게 지금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우풍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끔 밀폐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현관문 좀 성능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런 분이시라면 여기에도 기존에 붙어 있는 단열재가 있어요. 그거를 다 제거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새로 단열재를 다 시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도 원래는 단열문을 시공을 해야 돼요. 단열 방화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시공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입구에 있는 이렇게 방 2개도 외벽에 접해 있는 방인데 창문이 있는 이쪽이 지금 외측벽입니다. 외기에 접한 내벽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기존 단열재들도 완전히 다 철거하고 다시 단열 시공을 했고요. 기존에 창고 가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제거하면서 이쪽 창고 안쪽 외기 쪽도 다시 단열 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을 설치를 한 거죠.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복도식 구축 아파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할 집,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은 세밀한 시공들이 더 필요합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